마마가 어떻게 보면은 가수들한테도 되게 꿈의 무대인데 저희 PD들한테도 내가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연출의 그 한계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마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그 현장에 와 있는 4만 명과 같이 해냈던 연출이다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2023 마마 어워즈 챕터 1 연출을 맡은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마마어워즈 챕터 2 연출을 맡았던 신유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 마마어워즈 무대 연출 맡았던 이형진 PD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 세 분 다 엠카운트다운 연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케이콘 연출도 했었고 조연출 때 MKMF나 뭐 그런 거에 참여했었고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메인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제 홍콩에서 했었던 마마일 때 조연출로 지원으로 많이 했었고 10년 넘게 다녔는데 본팀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한 거는 올해가 거의 처음이어서 저한테도 되게 좀 뜻깊은 마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10년째 마마를 함께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메인 연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마 어워즈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컨셉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컨셉이 잡히면 연예인들도 섭외를 하고 무대 준비를 해서 11월 달까지 열심히 바쁘게 달리고 있죠. 음원이나 안무 영상 같은 것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담당 PD들한테 음원 언제 나와? 안무 영상 언제 나와? 이렇게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은데 한 매일매일 한 수십 번씩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선배님 뭐 이거 되나요? 그러면 아 정리해 볼게. PD님 이거 뭐 되나요?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정리 중이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 두 분은 총연출을 하시니까 팔로우업을 못하고 계시다가 생각나시면 그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요시키 연락됐니? 아, 요시키님 연락됐니? 이런 거. 이번 마마의 큰 컨셉은 아이고요.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단 하나인 소중한 존재인 내가 시작이고 다양한 아이들이 마마에 모여서 굿바이브를 통해서 하나가 되자, 음악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원 아이 본 그리고 긍정적인 바이브를 통해 하나가 됐죠. 도쿄돔의 스케일도 보여주고 그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마마봉이라고 불리는데 그 마마봉을 42,000개 정도의 응원봉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관객과 하나 되는 시상식과 공연이 된 것 같습니다. 수영 씨가 일본에서 데뷔를 처음 하셨대요. 팬클럽 소원도 생각나고 막 그런다고 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분홍색으로 4만 개의 응원봉을 물들여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보시고 약간 울컥하셔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더라고요. 도쿄돔 상황상 저희가 세트를 많이 못했어요. 거의 못했죠, 뭐 그렇죠? 근데 그 빈 공간을 응원봉이 정말 잘 채워준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던 무대들이고 있었던 무대들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어요. 총 6개의 스테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프닝이라 불리는 스테이지를 저희가 테마 스테이지 그 해의 컨셉에 어울리게 맞는 테마 스테이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더 스테이지 그동안 저희가 해외 아티스트랑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랑 하는 스테이지를 원더 스테이지 메가 스테이지 100명 이상의 댄서가 나온다든지 메가적인 무대를 볼 수 있는 메가 스테이지 슈퍼 스테이지라고 해서 최고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콜라보 스테이지를 만드는 올해는 여성 아티스트 분들이 만들으셨고 익스클루시브 스테이지라고 해서 저희 CJ ENM IP로만 만들 수 있는 공연을 익스클루시브 스테이지라고 만들었고 시네마틱 스테이지라고 해서 둘째 날 오프닝 에이티즈가 했는데 예전에는 뭐 박성호 씨도 했었고 있지랑 허성태 님도 하셨는데 올해는 또 류승현 배우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 6개 스테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이티즈라는 K-팝 아티스트와 함께 한번 무대를 꾸며주시면 어떠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너무 생방이고 4만 명 앞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셔서 최종 약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제작진이 이제 류승용 씨한테 이미지 하나를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서. 여기가 얼굴 나온 PD가 담당 네. PD예요. 그걸 보시고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류승용 씨와 에이티즈의 무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나서부터는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막 VCR의 나레이션도 있는데 4-5개의 톤으로 다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이 본인 생신이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약간 대기실도 꾸며드리고 맞아요. 그래서 류승현 배우님이 그날 인스타에 올리신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잘해주시나요? 이렇게 올린 글이 있는데 사실은
작가님들 쪽에서 류승용 배우님 대기실에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역으로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처럼 또 올리셔가지고 또 작가님들도 감동 먹고 또 센스 있게 또 시상하실 시상하러 때. 나오실 때 네. 저희가 중계차에 있는데 조연출 PD들이 막 류승용 배우님이 고추를 찾으십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딱 올라오시고 나서 보니까 여기 왼쪽 가슴이었나요? 네. 고추 3개가 이렇게 꼽혀 있으셨어요. 갤럭시 그게 아티스트 저희가 40kg 주문한 오이 고추였는데 저희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유승용 배우님이 끝나고 안 그랬는데 매웠다고? 리허설 딱 하시더니 고추가 맵네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청양고추가 왔나 봐요.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연 씨가 직접 들어오셔서 무대 연출 관련해서 회의도 하셨고 의상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이크를 다 제작하셨더라고요. 백스테이지에 있던 PD들이 봤는데 소연 씨가 멤버들한테 해주는 선물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리허설 올라가기 전에 마이크 딱 줘서 친구들이 다 이거 뭐야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전소미 씨 그 100명 LED 장갑도 전소미 스타일리스트는 다 직접 제작하신 거고 그다음에 투바투 불 나오는 장갑도 다 수작업으로 투바투 팀에서 또 제작을 하시는 거고 너무나 열정 넘치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항상 무대를 준비할 때 감사하죠. 트레저 무대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무대 연출상 멤버 2명이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만나서 이제 안무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엄청 큰 계단이었거든요, 2개. 그게 이제 딱 아웃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리허설을 2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큰 계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본 방송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감쪽같이 계단이 딱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 백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떠있어요. 그 발밑은 되게 헤엄을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나게 이제 감독님들이 뛰어다니시면서 맞아요.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원 무대 때 처음에 한비 씨가 동무를 하고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우려를 가지고 준비와 리허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퍼포먼스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주먹 인사를 하고 올라가는데 남잔데 약간 좀 심쿵하는 실제로도 되게 너무 의젓하게 멋있게 잘 해서 현장에서도 되게 아이코닉한 모먼트를 하나 그 친구가 만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바투 무대 연출을 고민하다가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카가 멤버분들이 헬멧을 쓰고 있는 포카였는데 이걸 한번 무대에 녹여보자. 그러면은 물도 한번 뿌리자.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나온 게 대형 분무기가 있어요. 이렇게 원예 할 때 쓰는. 그래서 그 헬멧에 분무기까지 활용해서 멋있는 원샷이 탄생했죠. 가장 좋아하는 짤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나 다들 너무 멋있는 공연을 준비해 주시고 잘해 주셔가지고 스테이지를 어느 하나를 뽑기는 조금 힘들고요. 저는 세븐틴의 수상 소감이 너무 기억에 남죠. 뭔가 여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네. 저희 진짜 시작부터 손가락질 많이 봤던 그룹이었습니다. 절대 안 될 거라고 눈앞에서 모두가 너네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세븐틴이라는 이름의 주인의 음악을 만든 지 1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10년이 넘었고 11년, 12년째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끝까지 정말 열심히 좋은 음악 여러분들께 선물하는 그런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저희 좀 중계차에서 울었거든요. 네, 저희 네, 이렇게 저희도? 컷 넘기면서 네. 눈물이 나서 저희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 세븐틴의 수상소감이 2023 마마어워즈를 뭔가 잘 마무리해줬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들이 이제 해외 투어하면서 유명해졌던 게 떼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떼창을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녹여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완전 음원을 끈 상태로 떼창 유도를 했는데 전 되게 아쉬운 게 저희 둘은 중계차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현장에서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형진 느낌? PD님한테 현장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바로 피드백이 오고 도쿄돔에서 다 같이 떼창을 하시는 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게 그래 이게 시상식이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린 연차의 PD로서 처음 마마를 진행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큐시트 하나 보고선 이 많은 아티스트와 호흡을 하면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때 같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의 10년간의 꿈을 이룬 느낌? 마마를 무사히 마친 거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마마가 첫 해외 나갔을 때 마카오로 이제 진출했었는데 그때 선발대로 가서 제가 그 상황들을 다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처음 이제 해외 시상식이다 보니까는 사건 사고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올해 이제 케이콘이랑 마마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해외에서 하는 공연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구나. 4만 명이 이번에 같이 어쨌든 아티스트와 무대를 연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2023 마마 어워즈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뭔가 같이 해냈던 연출이다라는 의미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만들어 왔다면 지금은 뭐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명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PD가 된다면 참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